주체적 청년운동 발전에 싸우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는 군종들은 독창적인 청년 중시 정치로 주체조선의 무궁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종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정면 돌파전의 앞장에서 청년 전의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새로 건설된 우리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아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여기 청솔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이 환하신 태양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청소년들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립상을 색조각상으로 모신 것은 처음이라고,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 모습을 잘 형성하였다고 먼내 기뻐하셨습니다. 이날 사적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청년운동 용도사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은 정말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언제 어느 때나 사회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고 청년 중시 사상을 변함없는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청년운동 사적관에는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사적관을 통한 개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개관 후 지난 4년간 우리 사적관으로는 각계층 청년들을 비롯해서 51만여 명의 참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상조의 고인들로 키워주시는 경야는 문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이 친필 앞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술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어 신념의 기둥을 옥적같이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 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도록 중요 건설 대상들도 통째로 맡겨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경야는 원수님이십니다. 정말이지 이런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수백만 청년 대군이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당의 믿음직한 척부대, 익축부대로 이용떨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믿고 내세워주시는 이 청년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칭호를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의 정면 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청년 전의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고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평양시 사상일꾼회의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와 시안의 당 권리단체 일꾼들, 당 선전 일꾼들, 모범적인 학습 강사, 강연 강사, 선동원, 5담당 선전원, 출판물 보급원, 혁명사주부문 강사들, 방송원, 예술 선동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시안의 당 조직들과 사상 일꾼들이 지난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악양기를 열어나갈 때에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난국을 맞받아 전진 비약해 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과시하는 데 적극 이바지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당 선전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사상사업을 보다 활기 있게 조직 전개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 안고 당 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중의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 사상의 힘, 천만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의 힘을 최대로 분출시켜 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당 사상 일꾼들이 정면 돌파전의 앞장에서 진격의 나팔 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나갈 때 대한 내용의 선동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방송 선전차들의 출동식이 있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구에 새겨진 천출 위인의 거룩한 자옥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함경남도의 사적부문 일꾼들이 백두산 지맥과 잇닿아 있는 신흥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신흥지구 혁명 전적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수 동지께서 여러 차례 나오시어 조선인민 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혁명 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인민들을 전민 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일제의 삼엄한 청검의 숲을 헤치시며 국내 깊이의 민족 재생의 소광을 밝게 비춰주신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는 이들의 가슴은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 와도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혁명열 투쟁열로 끌어번졌습니다. 전하명장 김일성 대장 따라 나서라. 이 구호나무의 굴발은 그날의 항일의 선열들이 우리들에게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신흥지구에 새겨진 절세 위인들과 항일 혁명 선열들의 투쟁 자옥을 따라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답사하며 이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사적부문 일꾼들은 이번에 이처럼 투사들이 발자취를 따라 험한 산발도 넘어보고 또 생눈길도 헤치면서 우등불가에서 온선도 녹이면서 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수 고모님의 고귀한 혁명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사령부 자리 그리고 우등불 자리 김정수 고모님께서 수경하신 덜미집을 바라보느라니 정말 백두의 혁명 정신은 정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중단 없이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지맥과 잇닿아 있는 온현산 정점에 서서 저구의 산발도를 바라보나니 우리 행복의 저침물이 어떻게 마련되고 또 백두의 혁명 전통이야말로 우리 목숨이고 우리 생명이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견고히 옹호 고수하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연합 골기 모임이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근로단체 관계부문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황해북도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연합 골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난해 자륙갱생의 구람없는 공격전을 벌려오는 과정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나아가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고 하면서 오늘의 정면 돌파전의 진경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올해에도 농업조선을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우리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률을 100배해주고 새로운 기속과 미은 창조로 참가자들은 고리를 누비면서 당의 전략적 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다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자강도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연합 골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릴 때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노선을 높이 받들고
청돌격전 청결사전으로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양양한 전도를 또다시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연합 골기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모든 동맹원들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 높이 도안의 경제 부문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과 돌격대 활동,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떨쳐나가는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학생 취주학대 활동, 대륜 합창 등 다양한 선전선동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평양 건재공장에서 과학기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실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내용들을 가지고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자기 생산 공정과 설비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량을 누리게 하는 데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위생자기 직장에서 현대적인 모형 생산 공정에 기초해서 새 제품 개발 능력을 2배 이상 누리고 타일 생산에서 컴퓨터 인쇄 공정을 새로 구축하고 군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한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만도 10여 건이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 계급교양관을 찾는 옹진군 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간 일제 만행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옹진광산에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노동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오소리굴 같은 막장에서 하루에 14 내지 16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마서같이 혹사당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최소 생활비도 못 되는 기하임금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이 갱막장에서 비참하게 숨지는 현상이 매일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우리 옹진광산 노동자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빨아내서 강점 15년 동안에만도 옹진광산에 금 16톤, 운 160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부원을 약탈해간 간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군 계급교양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둘시운 전년숙적 일본으로부터 1100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수리아 정부군이 반대파 세력과의 싸움에서 존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리브도의 남부 지역에서 수리아 정부군에 대한 반대파 세력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정부군은 즉시 반공격에로 넘어갔으며 그 후 반대파 세력의 진지들의 공습과 포격을 가해서 여러 구역을 탈환했습니다. 정부군은 하마도와 알레포도 사이의 주요 도로를 장악하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레트 알 누만시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시에서 22일 총기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한 식당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뒤늦게의 엘라즈고주에서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5일 이 나라 재해비상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주에서 24일 리터 척도로 6.8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400여 차례의 강한 요진이 뒤따랐으며 그로해서 사망자 수는 29명, 부상자 수는 124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붕괴된 곤물 잔해 속에 묻혔던 42명의 주민이 구원됐다고 합니다. 최근 지오메이커에서 산호초 보호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오메이커의 연안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산호초가 급격히 줄어들어 1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되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어부들의 불법적인 오로 활동으로 바다 생태 환경이 심히 오염된 데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산호초가 서식하는 바다 수역을 보호구로 설정하고 그것을 보호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지오메이커의 산호초 보호구들에서는 산호초들의 서식 면적이 늘어나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국의 30개 성에로 전파되었으며 그로 인한 환자 수는 28일 현재 4,515명으로 증가했고 그중 976명은 중태에 빠졌으며 10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5,7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중국 국경을 벗어나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카나다, 미국, 남조선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무한에서는 새로운 형의 코로나 비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일명 2019 NCOV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코로나 비루스는 모두 6가지 종으로서 그중 4가지는 감기를 비롯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발생시켰고 기타 나머지 2가지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스와 미르스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비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지난 시기의 코로나 비루스들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열나기, 맥없기, 마른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심해지면 폐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합병증을 일으키고 콩팥장애 증상이 나타나다가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자의 대부분이 40대부터 60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들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성 심장병, 당뇨병, 파킨슨을 비롯해서 기초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잠복기는 1일 내지 14일로서 평균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 속에서 4일 내지 한 주일 후에 호흡곤란이 많이 나타나며 대체로 38도 정도의 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처음에 열이 나지 않다가 약 7일 내지 10일이 지나서 병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염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병원 건설, 의료기재 보장 사업을 비롯해서 전염병 방역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전염성 폐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무한시 화남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집한 환경 견본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핵사를 검출해냈으며 그에 기초해서 왁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지의 비행장과 기차역, 버스 종유소, 부두 등 공공장소들과 택시, 관광버스, 궤도전차들에서 체온검사, 소독을 비롯한 긴급 방역 대책과 발병 지역들에 대한 봉쇄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행장과 역전을 비롯한 입국 지점들에서 검사 검역을 엄격히 진행해서 입국자들 속에서 열이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찾아 의학적 감시와 실험 검사를 진행한 다음 확인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을 책임적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제때 찾아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이 환자 접촉할 때 감염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고 왁진도 개발되지 못하여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는 조건에서 이 병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병을 미리 막자면 국경, 항만, 비행장, 역전들에서 위생검역 사업을 강화하여 이 병원처가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개체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기나 침방울에 의해 눈과 코, 입안 점막을 거쳐 전염될 수도 있고 공기먼지에 의해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꼭 수건이나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하며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과 방 안의 공기 관리를 자주 하고 몸 단련을 잘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5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30분이 지나면 활성을 잃으며 75% 알코올, 염소기를 함유하고 있는 소독약 또는 과산화수소 소독약, 클로르포름을 비롯한 지용제들로 환자 치료에 이용한 의료기구와 병원성 물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고기와 알류, 우유를 비롯한 음식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야생동물, 가금류와 될수록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선전사업과 검병사업을 강화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존반 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 남부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소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개성 10도, 신의주 9.5도를 비롯해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의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태탄에서는 아침 한때 초당 10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5도로서 평년보다 9.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소이안과 자강도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 정월 초닷새입니다. 내일 량강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까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도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홍단 지방으로서 룡화 1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강릉 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양덕원 전지구의 날씨를 보면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2도, 높은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지구에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3도, 높은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어 선박 활동에 위험을 주고 항만시설과 바닷가 양식장들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